네,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들을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광주는 이 상무지구 홀덤펍 관련 총 5명, 오늘 낮에 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순천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련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 광주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홀덤펍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네, 홀덤펍은요, 텍사스 홀덤과 블랙잭 등 카드 게임을 하면서 술과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음식도 먹고 카드 게임도 하고 뭐 카드를 주고받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곳인데요. 네. 해당 업소는 아직 개업 전이라서 종사자들끼리만 감염이 나왔지만 그 가족, 친지, 친구 등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조선대학교 교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접촉자는 학생 36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단 검사 및 자가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천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이 됐죠. 그렇습니다. 순천시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 의원과 그리고 쇤픽스 의료기 사무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총 19명이 감염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또 해당 병원 책상, 손잡이, 방석 등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돼 추가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인데요. 순천시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후 해당 병원과 업체를 방문한 이들은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석에서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일단 해당 업체라든가 또 병원을 들르신 분들은 무조건 선별진료소를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 미달이 현실화된 가운데 광주시가 시교육청 광주 지역 17개 대학들과 함께 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선 건데요. 이 협력단은 광주시 공무원과 교육청, 각 대학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구성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 진짜 교육계도 상황이 심각한 것이 네. 이 교육계에서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없어진다.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는 물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려가면서 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네. 남쪽 지역의 대학들부터 위기에 처할 것이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광주시 측은 지역 대학의 생존 문제는 이 광주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학발전협력단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청년 복지 등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모여서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의 현실적인 필요사항을 더 세심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또 각 대학들이 우리 지역의 강점인 인공지능,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의 전공학과를 만들고요. 또 있는 것들은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공부해서 지역에서 취업해 살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꼭 현실로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볼까요? 네, 국가정보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장갑차가 광주 시내로 진입하고 또 시위대가 연행되는 사진들을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최초 발포와 관련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사진 중에는 차륜형 장갑차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는요, 바퀴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의 바퀴 모양과 같은 장갑차입니다. 뭐 궤도식으로 굴러가는 이 궤도식 장갑차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해당 사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 5.18 단체 측은 차륜형 장갑차에서 최초 발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전두환 신군부 측은 그때는 차륜형 장갑차 운영 안 했었고 궤도형
소형 장갑차만 운영했었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군의 거짓 주장을 깰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겁니다. 네. 또 당시 이 중앙정보부가 만든 국내 동향 보고서들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전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수집한 당시 국내 동향 보고서 17건,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청와대 보고를 한 또 중요 문건, 그리고 해외 언론이 우리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기사들, 또 해외 정보기관들의 반응 자료 5건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함께 전달돼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을 분석해서 5.18 41주년을 맞는 다음 달에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익난 김두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